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 한 국가의 운명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불어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우리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훌쩍 과거로 돌아간 1893년의 도쿄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던 꿈이 다시 깨어나는 아주 깊고 매력적인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짧은 문장, 나라가 사라져도 그림은 남는다. 한번 곱씹어 볼까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는 이 강렬한 한마디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의 엄청난 감정적 무게를 단번에 설정해 줍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국권이 흔들리면 위기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술의 영원한 힘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시계를 돌려 1893년 늦가을의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메이지 시대의 급격한 서구화 물결 속에서 거리에는 전차가 지나다니고 화려한 서양식 벽돌 건물이 쉴 새 없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스미다강 위로 피어오르는 짙은 물 안개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그 골목 안쪽에 동양의 골동품을 다루는 낡은 고미술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이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향냄새, 그리고 오래된 먹냄새가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도화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도화는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중인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오빠는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개화당 인물이었고 정변이 실패한 뒤 망명객 신분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도화는 예술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통역을 하고 그림을 팔고 때로는 망명객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비밀 서신을 전달하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어느 흐린 늦가을 오후의 도화가 그 낡은 고미술상 2층에 올라갔을 때 벌어집니다. 낡은 족자들과 산수화들 사이를 걷고 있는데 그녀의 시선이 어두운 벽 한쪽에서 딱 멈춘 거예요. 안개에 쌓인 산, 만발한 복숭아꽃, 그리고 힘있는 글씨들.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엄청난 걸작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삶은 물론이고 조선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이름, 다름 아닌 목류도원도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천재 화가 안견이 남긴 바로 그 위대한 명작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산수화가 아니거든요. 그림 주변을 빽빽하게 채운 당대 사람들의 찬시와 찬문들을 보면 젊은 날의 빛나는 이상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이 두루마리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역사의 타임캡슐인 셈이죠. 이쯤에서 당시 조선의 씁쓸한 현실과 그림 속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뼈아픈 대비가 느껴지실 겁니다. 현실 속의 조선은 서양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개혁은 처참히 실패했으며 백성들은 가난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견의 그림 속 세계는 어떤가요? 티 없이 맑고 완벽한 이상향, 그 누구의 침범도 받지 않은 온전한 유토피아가 그 안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이상향이 남의 나라의 어두컴컴한 골동품 가게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도화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날 밤의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목류도환도를 목격한 도화는 겨울비가 쏟아지는 도쿄의 골목을 뚫고 한 허름한 여관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조선 최고의 예술품이 타국에 있다는 이 믿기 힘든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사내들이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방으로 말이죠. 그 여관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쿄로 도망쳐온 개화당 망명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바꾸고 직업도 속인 채 하루하루 쫓기듯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조선을 바꿔보려던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어두운 촛불 아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조국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과 깊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화가 전한 이 충격적인 소식은 곧바로 도쿄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 은둔하고 있던 그들의 리더 김옥균에게 도달합니다.
오랜 망명 생활로 얼굴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몽유도원도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 한양의 궁궐에서 보았던 그 그림. 조선의 젊은 꿈이 담긴 그림이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 꺼진 줄 알았던 기억과 이상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이들의 비밀스러운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김옥균과 망명객들은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하려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미술상으로 향했어요. 거의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층에 올라선 순간 모두의 걸음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습니다. 방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고 그들의 눈앞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압도적인 자태를 뽐내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조선의 산은 아직 살아있구나. 와,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감정이 엄청나지 않나요? 이건 그곳에 있던 이들의 억눌렸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림에 적힌 글씨를 읽어내려가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했던 타국 땅에서 붓끝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조선의 산천을 마주한 그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감정의 중심축은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도화가 슬픔과 열망이 뒤섞인 눈으로 김옥균을 바라보며 조용히 묻거든요. 정말 조선은 변할 수 있을까요? 한때 세상을 바꾸려다 실패한 개혁가와 잃어버린 나라의 그림을 바라보는 예술가. 이 묵직한 질문은 단지 그 허름한 방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김옥균의 대답입니다. 그는 그림 속에 그려진 험준한 산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견은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오. 그는 새로운 세계를 그렸소. 그렇습니다. 저 험난하고 아찔한 산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복숭아꽃이 만발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조선 역시 지금 겪고 있는 이 참혹한 시련의 산맥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깨달음이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명작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조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인 희망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해요. 새로운 조선을 위한 3가지 기둥이요. 누군가는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서양의 선진 과학을 배우는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군사력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죠. 그림 한 점이 죽어가던 개혁가들의 심장에 다시 뜨거운 불을 지핀 겁니다. 도화는 망명객들의 이 뜨거운 대화를 지켜보면서 예술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건 단순히 벽에 걸어두고 예쁘다고 감상하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예술은 한 시대의 치열한 정신을 기억하고 멀리 떨어져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주며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질 뻔했던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매개체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풍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망명객들이 마주한 현실은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위태롭고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고미술상, 몽유도원도 앞에 모여섰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절대 꺼지지 않을 작은 불빛 하나가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험난한 산을 넘어 기어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젖히겠다는 강력한 희망의 빛이 말이죠. 그림 속에 활짝 피어난 저 복숭아 꽃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수백 년 전 안견의 붓끝에서 태어난 이 꽃들은 그저 과거의 흔적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먼 훗날 피어날 새로운 조선, 그들이 모든 시련을 딛고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이상향을 묵묵히 하지만 굳건하게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흥미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술은 그저 지나간 역사를 화폭에 예쁘게 기록할 뿐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움직여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893년 도쿄의 겨울,
낡은 골동품 가게에서 조용히 피어있던 목류도원도의 복숭아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영감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